안녕하세요. 봉지개방의 피아니스트 봉쌤입니다. (2016년 9월 10일) 봉지개방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장밋빛 여름인데요. 정확히 말하자면 마지막 장밋빛 여름이 되겠죠. 오늘 코너를 같이 진행해 주실 분은 피아니스트 심수연 씨의 일상의 클래식, 그 다음에 시인 금희 씨를 모시고 음악과 문학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곡은 프로코피에프 덧없는 환영들 오퍼스 22, 피아니스트 심수연 씨가 연주해 주시겠습니다. 여름날 마지막 장미 홀로 남아 비었네. 사랑하는 친구들 모두 시들어 사라지고 이웃에는 어떤 꽃들도 어떤 장미 봉우리도 없으니 한숨조차 나눌 수 없으니 네, 오늘의 첫 곡으로 들으신 프로코피에프 덧없는 환영들 오퍼스 22, 피아니스트 심수연 씨가 연주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게스트는 피아니스트 심수연 씨 그리고 시인 금희를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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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일단 연주 잘 들었습니다, 심수연 씨. 감사합니다. 네, 저번 방송 이후에 심수연이 과연 누구냐 많은 사람들한테 많은 질문을 들었는데 봉쌤은 필요 없다. 심수연이 누구냐 이 질문을 가장 많이 들었는데 주위 반응 어땠어요? 정작 저에게 어떠한 그런 거는 잘 못 느끼는 실감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안 들었어요, 사람들이? 잘 들으셨다고는 말씀해 주셨는데 지인들만? 저의 지인들이니 심수연이 누구냐라는 그런 질문은 안 하시니까요. 저는 질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봉쌤 덕분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음, 기분이 좀 색달랐어요. 뭐 저번에 의료와는 다르게 2회째 방송이 들어왔습니다. 이제 드디어 저번이 마지막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두 번째 찍게 됐습니다. 네, 시인 금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낭독 저희 스타일 같지 않은 이런 걸 할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좀 특이했습니다. 저희도. 아, 그러셨어요. 네, 오늘 뭔가 좀 고퀄리티 방송 네. 느낌? 굉장히 문학적인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이제는 아.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저는 이렇게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입니다. 좋았습니다. 예. 저희가 영광입니다. 와주셔서. 뭐 서로 독담하려고 추석이니까. 네. 아, 추석이군요. 네. 오늘의 첫 곡으로 들으신 이제 프로코피에프 덧없는 환영들. 직접 연주해 주신 이제 심수연 씨가 꼭 좀 한번 우선 이 프로코피에프 러시아어로 뭐라고요? 러시아어로도 프로코피에프라고 합니다. 제목은요? 제목은 러시아어로는 미말요트너스지라는데 네. 러시아어로는 미말요트너스지라고 네. 명칭을 하는데 한국어로는 네. 덧없는 환영들이라고 번역돼서 나와 있는데요.
오늘 주제랑도 좀 맞게 모든 덧없는 한영들에서 나는 변화하는 무지갯빛으로 가득 세상을 본다는 상징주의 시인인 콘스탄틴 드미트리예비치 발몬트의 시에서 영감으로부터 기원한 곡입니다. 제목과 같이 덧없이 지나가는 찰나의 순간을 나타내듯이 이 작품은 20개의 아주 작은 소품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오늘 들려드리는 거는 7번째에 있는 곡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덧없는 환영들 멋있는데요. 제목이 단어가. 아주 정말 너무 근사한 것 같아요. 정말 예. 시적인 오늘 장밋빛 여름과도 너무 잘 잘 맞아, 어울리는. 예, 맞는 것 뭐, 같아요. 저기 금미시님은 궁금한 게 시를 지을 때 시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제목들 짓는데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을 거 아니야. 아무래도 그게 그렇죠. 이런 멋있는 제목 뭐 지으신 거 없어요? 덧없는 환영들, 마지막 장밋빛 여름, 이런 거. 들어도 우와 이런 거 글쎄요. 조금 없으세요? 저 고민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뭐 하나 뭐 멋있는 거. 뭐가 있을까? 네 거기까지. 네. 그렇군요. 앞으로 나오는 걸로 내일 곧- 쓰실 걸로. 곧 나오는 걸로. 곧 네. 나오는 걸로. 예, 오늘의 주제가 이제 마지막 이제 9월이고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많이 이제 쌀쌀해졌죠. 뭐 어제도 이제 비 오고 그래가지고 많이 쌀쌀해졌는데 네. 마지막 장밋빛 여름. 오늘의 주제가 장밋빛 여름인가요? 그러면 다 꺾어져가는 네, 오늘의 장밋빛 여름. 어떤 거죠? 약간 인생 무상. 인생. 예. 그러니까 백세 인생. 덧없이 흘러가는 네, 아까 그 환영처럼 네. 예, 그거에 대한 아쉬움, 그래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제 애잔함 이렇게 덮어주고 싶은 그런 마음들을 네. 담은 작품 같아요. 뭐 아직 3개월 남았는데 뭐가 벌써 덧없으세요? 가을이 좀 덮어주지 않을까요? 오는 가을 기대하는 마음도 들어있지 않을까요? 네. 뭐 심수현 씨는 우리 그때 방송했을 때 이제 방학을 알차게 보내겠다 그랬는데 결론은 방학이 지났는데 알차게 보냈나요? 알차게는 보낸 것 같은데 재밌는 기억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더워서. 너무 덥고 네. 뭔가 즐거운 일이 그닥 없었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연애도 안 했나요? 연애요? 네. 간간히 네. 거기까지. 거기까지. 네. 예. 어쨌든 이런 연애 얘기는 물어보시면 안 돼요. 네. 그렇다. 또 실례인 거죠. 알겠습니다. 시급합니다. 예. 장밋빛 여름 이 토머스 무어 씨인가요? 토머스 무어의 장밋빛 여름 중에서 네. 일부였습니다. 그 토머스 무어의 장밋빛 여름이 되게 길지 않아요? 되게? 예, 긴데 내용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생 무상에 관한 얘기예요. 요약하자면 근데 죽는 것 같은 얘기도 나온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마지막 남은 장미가 네. 이제 곧 쓰러질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장미가 마지막 쓰러지기 직전에 주변에는 어떠한 빛깔의 장미나 뭐 어떤 친구들도 없는 거예요. 꽃들도 없이 혼자. 다. 그 친구들 다 쓰러지고 먼저 간 친구들이 네. 그 장미의 비유가 된 것 같아요. 외톨이군요. 예, 그래서 그것이 곧 사라질 것인데 네. 그러면 남아있는 잎사귀들 있잖아요. 초록색 잎사귀들로 덮어서 위안해주겠다 뭐 이런 뜻으로도 마무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예, 오늘의 주제가 이제 문학과 음악 혹은 음악에서 문학 이게 서로 이제 콜라보인데 이 곡 같은 경우는 뭐 이 곡을 통해 가지고 곡으로 뭐 완성된 뭐 어떤 작곡가나 뭐가 있었나요? 어떤 분이? 작곡가 중에 네. 에른스트라고 저희가 저번 시간에 네. 한번 잠깐 소개해드린 작곡가였는데 네. 에른스트가 이 시를 보고 나서 네. 영감을 얻어서 곡을 쓴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장밋빛 여름인가요? 네, 제목이 마지막 장밋빛 여름이라는 곡을 네. 에튜드로 승화시켜서 쓴 곡이에요. 네. 곡과는 다르게 에른스트가 정말 어렵게 네. 만들어놔서 네. 요즘 잘 연주되고 있기도 하지만 정말 어려운 곡으로도 알려진 곡입니다. 에른스트 하면은 이제 좀 많이 생소한 작곡가이긴 한데요. 우리나라에도 자료가 많이 없어요. 인터넷에만 자료 없고 그래서 가장 먼저 걸렸던 게 발음. 에른스트인지 이 독일어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독일에서 오래 살던 분들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그분들은 에른스트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에른스트라고 하는 거에 한 표를. 그죠? 근데 에른스트도 이제 작곡가 말고 다른 사람도 있어가지고 네, 맞아요. 이름 찾기가 좀 힘들죠. 비슷한 분들이 많으셔서 네. 에른스트만 치면은 보통 여러분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고요. 이분의 풀 네임은 아인리히 빌헬름
에른스트 이렇게라고 합니다. 네. 에른스트는 보통 바이올린 곡이 좀 많나요? 네, 바이올린 곡이 주고요. 이분 자체가 바이올리니스트였기 때문에 대부분 바이올린 곡으로 작곡을 하셨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생소하게 들어서 현대 작곡가일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파가니니랑 같은 시대의 네. 인물이에요. 우선 곡 들어보죠. 에른스트의 어떤 곡을 들어볼까요? 저희 계속 말했던 장밋빛 장밋빛 여름의 여름. 그 에튜드를 한번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네. 연주는 힐러리 한이 해줍니다. 네. 에른스트의 마지막 장밋빛 여름. 연주는 힐러리 한이 연주했습니다. 심수연 씨나 이제 저는 이제 연주를 많이 본 편인데 금희 씨는 처음 들으셨죠, 이거? 저는 그 가을이 오긴 오나 봐요. 이렇게 바이올린 소리만 들어도 너무 마음이 예, 찡한 뭔가가 찡한 있는 느낌? 것 같아요. 예, 네. 너무 좋았고 힐러리 한이면 우리나라 분이신가요?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네. 한 한씨라서 음. 한씨라서. 한시 같이 좀 뭔가 친숙하게 느끼실 수도 네. 있는데 아니고요. 아, 네, 미국 분이세요. 재미교포인가요? 아니고요. 완전 미국 사람입니다. 근데 왜 한이 왜 한일까요? 왜? 저희의 그 한과 다르지 않을까요? 뭐 힐러리면은 뭐 이번에 대선 나오시는 힐러리? 이런 데서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시면 안 되니까. 뭐 보수파? 진보파? 네, 어느 쪽이세요? 지금 큰일 넘어갈까요? 나요. 지금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네. 큰일 납니다.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이 연주자가 되게 테크니컬한 비르투오즈라고 하죠. 굉장히 이제 화려한 기교로 보이고 있는 연주자인데 이 곡 같은 경우도 그냥 테마는 단순한데 이 변주에 가는 게 엄청나게 좀 화려하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소화해낸다라는 힐러리 한의 연주가 아주 보면 볼수록 그리고 지금 이거 들으신 곡은 좀 긴 곡이거든요. 근데 저희가 중간에 좀 커트를 했고요. 궁금하신 분은 유튜브나 이런 데서 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힐러리 한, 에른스트 곡을 많이 연주하는 힐러리 한이 에른스트 곡을 좀 많이 연주하는 것 같아요. 힐러리 한 자체가 레퍼토리가 굉장히 넓은 바이올리니스트로 유명해요. 네. 그래서 에른스트뿐만 아니라 네. 여러 레퍼토리를 보유하고 있는 네. 그런 젊은 많이 대중들이 많이 찾나 보죠. 네, 바이올린 하시거나 클래식에 조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이 좀 접해보셨을 수도 있는 네. 바이올리니스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선 뭐 미녀여서 그런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네. 뭐, 여자분이세요? 네, 네. 여자분이에요. 진짜 이뻐요. 힐러리 한. 힐러리 한. 저희 힐러리 한 한도? 씨가 조금 한국에서도 이쁜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가요? 한가인도 계시고 맞다. 원래 한혜진도 그렇고 한 씨가 미인이 많다 그러잖아요. 맞다. 그렇게 되고 싶은 거군요. 저는 한 씨가 아니니까요. 그래요. 모든 한시성을 가신 분들 좋겠습니다. 네, 부럽습니다. 네, 심씨는 어떤가요? 심 씨, 저 그냥 아는 지인 분께서 네. 왜 심 씨는 다 키가 작냐고. 굉장히 큰 엄청난 발언했습니다. 심씨는 다 키가 작나요? 제가 키가 작은데 네. 주위 질문들이 공교롭게도 지인의 어머니께서 심씨는 키 큰데? 정말 크던데요. 제가 작은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냥 제가 작은 걸로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래. 아니 근데 어쨌든 음악 하시는 분들 말고도 이 힐러리 한이라는 분의 연주를 좀 자주 일반인들도 접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너무 좋네요. 접근성이 좀 약긴 하죠. 아무래도. 이번 기회에 한번 이제 들으셨으니까 네. 나중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에른스트 하면은 뭐 에른스트와 이제 힐러리 한 꼭 빼놓을 수 없는 게 파가니니를 빼놓을 수가 없죠. 아무래도 에른스트가 파가니니의 추종자라고 할 수 있나요? 네. 추종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라이벌이지 않았을까요? 오히려 더. 근데 라이벌 개념보다는 파가니니가 너무 그 당시에 네. 우세했기 때문에 네. 아마 추종자에 가깝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파가니니 입장에서는 조금 위협이 될 만한 인물이었던 것 같긴 해요. 불편한? 네, 불편한 뭐 파가니에 인물. 대한 일화 좀 알고 있는 거 있으세요? 제가 이번에 읽으면서 알게 된 이야기인데 조사를 했군요. 그럼요. 파가니님을. 파가니님을 조사하기보다는 영접하신 그분의 일화가 뭐가 있을까요? 에른스트를 조사하는 에른스트를. 네. 에른스트가 네. 파가니니의 연주를 듣고 너무 영감을 받아서 네. 그 동시대 때 같은 딱 세대 때 사람이요? 네, 비슷해요. 이웃집이었나? 이웃집까지는 아니고 뭔가 그냥 쫓아다니는 근데 진짜 이웃집에 살았대요 잠깐. 그럼 근데 파가니는 그 당시 때 굉장히 유명했는데 에른스트도 그 당시 때 유명했어요? 파가니니
파가니니만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파가니니보다 에른스트의 그 연주가 네. 더 감성적이고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던 청중들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도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뭐 이제 화려하면 화려할수록 사람들이 대중이 더 찾게 되는. 맞아요. 뭔가 보는 재미와 듣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파가니가 워낙 이펙트가 강했어요. 그래서 워낙 그 악마라는 칭호를 갖고 다니는 파가니였기 때문에 맞아요. 대중들이나 언론들이 아주 플레이하기 굉장히 좋았던 연주였을 거예요. 근데 또 에른스트도 대단한 게 네. 파가니니가 작곡을 한 곡 중에 그 당시에 출판되지 않았던 곡인데 파가니니가 하는 거를 보고 듣고 따라가서 자기 콘서트에 연주를 하고 이랬대요. 엄친 아들 또 여기 엄친 아들 또 있는 거예요.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일화로는 파가니니가 이제 투어를 다닐 때 그 도시에 가서 파가니니의 측근을 섭외한 거죠. 그래서 그 옆방에 자기도 방을 렌트한 거예요. 몰래 연습한 거 듣거나 듣고 같이 듣고 어떻게 하나 하려고 했는데 문제가 있었죠. 왜요? 파가니니가 연습을 안 하는 거예요. 어떻게? 파가니니가 투어 때 연습을 많이 안 하고 하더라도 뮤트 시킨 상태에서 많이 했대요. 그래서 좀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워낙 잘난 거네요. 그래도 에른스트는 그 파가니니 때문에 더 많이 성장하고 서로 좋은 영향력을 주고받았을 것 같아요. 뭐 동시대에 살았던 것만으로도 영향을 받게 된 거죠 아무래도. 그럼 뭐 심수현 씨는 뭐 라이벌 영향을 받은 주위에 누가 있어요? 뭐 어느 뭐 선배 오빠가 너무나 잘생겨가지고 그 오빠처럼 치고 싶었다든가 그런 계기가 좀 많잖아요. 잘생겨서 잘 치고 싶었다기보다는 그럼 잘 보이고 싶어서 잘 쳤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제가 잘생겨지기는 조금 힘드니까. 그 오빠한테 조금이라도 잘 치는 걸 보이기 위해서 더 연습을 더 한다거나 그런. 네, 근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학교에서 그냥 시험을 잘 보기 위해서 열심히 하려고 했던 게 더 큰 것 같아요. 저 가르쳐 주시던 교수님께서 칭찬에 너무 야박하셔서 진짜 칭찬받고 싶어서 칭찬을 받고 나면은 오늘 선생님이 기분이 너무 좋으신가? 오늘 왜 그러시지? 약간 그런 생각을 할 만큼 선생님이 되게 칭찬 안 해주시고 제 경험으로는 기분 좋았던 거 맞아요. 그런가 봐요. 심수현 씨는 어쨌든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신 거잖아요. 그럴 것 같죠? 안 그렇습니다. 아직도 싸우고 있는데 맨날 집니다. 맨날 져요. 뭐 문학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뭐 자기 거에서 만들어내는 건 맞는데 음악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느 선까지 올라와야지 그 영역이 보는 거라 그 전까지는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다. 그렇게 주위 분들한테 많이 영향을 받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 자기와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 영역을 알고 계세요? 올라섰나요? 아니죠. 아직도 저도 맨날 지죠. 맨날 집니다. 네. 지는 인생. 네. 뭐 얘기 1화 얘기하다 말았는데 또 다른 얘기 또 없어요? 재밌는 얘기요? 그래서 에른스트가 파가니니를 그래도 존경하는 마음으로써 자신이 종종 마지막에 연주하던 파가니니의 곡이 있었는데요. 그게 연주회 때 마지막 그런 거를 한다거나 그런 건가요? 마지막 연주했던 게 뭐죠? 그러니까 마지막 연주에서가 아니라 마지막 연주가 아니라 연주회 때마다 마지막 그렇게 많이 연주를 했던 곡이 파가니니의 카르나발 드 베니스라는 곡이 있는데요. 그거를 나중에 자기 버전으로 편곡을 했어요. 에른스트가. 그래서 파가니니 버전이 있고 에른스트 버전이 이렇게 해서 두 개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편곡을 되게 많이 한 스타일이거든요. 저도 거의 1000곡을 편곡을 했어요. 와우. 거의 피아노 곡을. 근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모방으로 시작하거나 색깔 없이 그냥 뭐 편집 개념으로 시작을 했다가 지금 뭐 연차되고 계속 몇백 곡을 하다 보면 이제 제 작품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부터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라 말하잖아요. 그게 맞는 게 하다 보면은 너무 뻔하니까 발악을 하는 거죠. 발악이 뭐냐면 작곡가는 있는데 뭔가를 나도 내가 뭔가를 했다라는 걸 이제 발을 담그고 싶은데 보여줘야 되죠. 보여줘야 되는데 결론은 원작자 곡에서 카피곡밖에 안 된다라는 그런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더 그냥 발전시킨다기보다는 좀 여러 버전을 보여준다는 느낌이 더 강할 것 같아요. 편곡 버전은. 그래서 항상 원작자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에른스트도 나름대로의 그런 여러 가지 발전을 더 시킨 거죠.
그래도 어쨌든 좋아하는 작곡가의 곡을 편곡하게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에른스트가 그렇죠. 파가니니를 정말 좋아하긴 좋아했나 보네요. 저는 뭔가요? 저는 무작위로 막 그냥 했는데. 아니 그 곡이 일단 좋아야지 편곡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게 거죠. 있어요. 막 네. 받으면 막 하고 싶다는 막 이거를 내 거로 한번 뭐 해볼까 하는 그런 거 있긴 해요. 아니, 그런 문학에서 야마. 문학에서도 처음에 초기에 좋은 작품들 자기가 좋아하는 작품이나 네. 그런 작품을 필사하는 네. 단계들이 있거든요. 음. 그러니까 필사하면 똑같이 쓰나요? 똑같이 쓰죠. 그걸 변형하진 아. 않는데 그러면서 이제 언어를 어떻게 구사를 하는지, 호흡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표현을 어떻게 이렇게도 할 수 있구나 하면서 배우는 단계인 거죠. 이렇게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저희들도 똑같이 이제 좋아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정말 그 카피네요, 그것도 네. 역시 일종의. 그렇죠. 심수 씨 그거 해봤어요? 저는 학생들 때도 가끔 시키긴 하는데 지금 외우고 있는 곡을 일단은 악보를 보고 똑같이 그려와라. 그거를 조금 한번 하고 입시나 그럴 때 좀 기간이 긴 애들은 네가 외운 거를 악보를 그려봐라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해봤어요? 저 해봤는데요. 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리고 짜증나죠. 16분음표 다다다닥 나오면은 네. 너무 귀찮아서 네, 그게 그런 어떻게 경우- 가능해요? 그런 비슷하네요. 경우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외워야 되는 게 많으니까 뭐 워낙 그리고 일상다반사 하라 외우는 거 연주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1시간 정도 이제 독주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음표를 다 외웠어요. 그 몇 장짜리예요. 그 얘기 질문을 대많이 듣거든요. 맞아요. 네. 근데 그게 음표를 외운다기보다는 곡 네. 자체를 약간 암기하는 느낌이랄까. 네. 그 나중에 좀 피아노나 악기를 오래 다루다 보면은 악보를 봤을 때 음표를 읽을 때 이게 돈지 렌지가 인식이 아니에요. 그냥 보고 그냥 치게 돼요. 눈에서 손으로. 몸으로 익히는 네, 거구나. 그러니까 머리로 한번 통해 가지고 음표를 읽어야 되는데 보통은 그게 아니라 그냥 눈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그냥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엔 그렇게 악보를 읽기 시작하고 네. 끝에는 선생님분들 말씀하실 때 피아노 치는 것보다 악보만 들여다보고 네. 네. 생각하는 게 훨씬 더 많이 도움된다고. 뭐 아는 연주자는 이제 비행기 타고 가는 중에 이제 섭외를 받은 거예요. 뭐 리스트에 협주곡 1번을 연주해 달라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캔슬이 나가지고 이 연주자한테 갑자기 급하게 이제 섭외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연주자가 타고 가는 비행기 안에서 악보를 읽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리허설 한 번 때 딱 연주하고 그리고 연주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다고 와. 하더라고요. 대단하다. 엄친 딸, 엄친 아들만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네. 진짜 천재인가 보다. 갑자기 왜 슬퍼지죠? 파가니니 한 곡 듣고 오죠. 뭐 하나 들어보고 오죠. 파가니니 듣나요? 에른스트 거를 들까요? 에른스트 한번 들어볼까요? 오늘 에른스트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역시 에른스트가 바이올린 곡인가요? 네, 바이올린 곡이고요. 에른스트가 편곡한 네. 카르나발 드 베니스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들으신 곡은 에른스트가 편곡한 파가니니의 곡을 편곡한 카르나발 드 베니스였습니다. 이 곡은 바리에이션으로 변주곡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끝까지 듣진 않았고요. 저희가 한 7개 변주곡까지 들었습니다. 네. 바이올린 곡. 저는 항상 궁금했던 게 바이올린 하시는 분들 좀 모셔놓고 얘기하고 싶은데 바이올린 상당히 덧줄이 많거든요. 피아노나 다른 악기는 옥타브로 해가지고 표기법을 간단하게 해요. 근데 바이올린은 이 줄을 일일이 다 그려가지고 되게 높게 표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요. 그걸 읽을 때 하나씩 세가지고 써놓는지 사실적으로 갑자기 읽긴 힘들 텐데 그런 거 혹시 아세요? 어떻게 된 거지? 근데 좀 뭐 반주했을 때 그런 거 안 물어봤어요? 아니요, 전혀 궁금하지 않았어요. 그러게 나도 궁금하지 않아서 물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 피아노 악보 보는 거랑 비슷하게 높은 음역대를 자주 보면 네, 익숙해서 그게 저절로 익혀지지 않을까요? 되게 헷갈릴 것 같아요. 그렇기도 할 것 같아요. 너무 많으면. 네, 역시 또 금이님 어떠셨어요? 저는 악보를 보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외계어 같아요. 그림학적으로. 네. 그래서 와 정말 저거를 어떻게 구별을 할까 그런 생각을 매번 하는데 어쨌든 음악을 듣는다는 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저는 정말로 가을에 바이올린은 정말 심금을 울리는 것 같아요. 오늘 첼로로 했으면 또 그런 얘기하지 않았을까요? 첼로가 막 가슴을 후벼 판다면서. 그래요? 또 피아노로 했으면 역시 비 오는 날. 네, 막 첼로 장난 아니라고 막. 네, 가을도 오기 전에 막.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요? 네. 근데- 오늘의 주제에 맞는. 네, 뭔가 네. 좀 오늘 지금 들으신 것처럼 에른스트가 똑같이 정말 기교적이었어요. 당시에 파가니니가 엄청 기교적이긴 했지만 에른스트 또한 지금 곡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정말 기교적이었는데 한 일화로 말씀드리면 네. 같은 도시에서 연주를 하게 된 거예요. 파가니니랑 에른스트랑. 에른스트랑요. 네, 근데 파가니니 하기 전에 에른스트가 먼저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에른스트가 먼저 하고 났더니 청중들이 그때 눈물을 흘린 청중들도 있었던 거예요. 와. 그러고 나서 파가니니가 왔는데 예. 뭔가 아니, 이펙트가 떨어지는 거죠. 저기 에르스트가 아니죠. 파가니니가 자기가 왠지 그래서 사람들은 전에 에른스트 거를 듣고 막 감동받고 막 울었는데. 그랬는데 파가니니가 와서 하니까 뭐 잘하긴 잘하는데 이러면서 반으로 나뉘었대요. 의견이. 소문과는 달라. 이게 보수파 진보파군요 이게. 그런가요? 정치적인 성향이네 이게. 오늘 자꾸 힐러리부터 자꾸 그렇게 나오시면 안 되는데. 힐러리 누가 일 것 같아요? 아 그래서요. 네. 그 파가니니가 다시 한번 조금 자존심을 그러게요. 회복하고서 자존심 상했을 것 같아요. 배틀이네요 자기가 배틀. 너무 잘 나가다가 이런 네. 어떤 애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비교를 당한 느낌이 있으니까 자기 곡 중에 조금 절절한 네. 제가 듣기엔 약간 좀 절절한 그런 곡이 있었는데 감정에 호소하고 싶었구나. 네, 이제. 뭔가 눈물을 흘리게 하고 싶었나 봐요. 청중들이 네. 내가 한번 해보겠다 막 이런. 네. 그래서 파가니니가 로시니의 오페라 이집트의 모세라는 오페라에서 모세의 주제를 가지고 지선상의 변주곡을 연주를 한 거죠. 네. 성공했습니다. 울렸대요. 그래서 청중들이 울고 나중에는 누가 잘한다의 개념이 아니라 서로 그냥 인정해주는 파가니니의 연주와 에른스트의 연주를 따로 인정해주는 그런 시대였던 것 같아요. 멋지다. 그걸 누가 인정해줬어요? 청중들이. 과연 그랬을까요? 아니, 그걸 듣는 귀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 시대에. 당시에는 워낙 그게 뭐 주류 오페라가 그러니까. 뭐 가요처럼 듣고 막 네. 그랬던 예. 시대였기 때문에 근데 대부분 이슈를 많이 남길 거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제 포장해서 이렇게 말했을 수 있지만은 네. 그걸 갖고서 이제 막 하고 그러면서 악보 팔고 막 그런 거 되게 많았을 거예요. 맞아요. 뒤쪽으로 그죠? 네. 근데 어쨌든 음. 하나 확실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파가니니는 정말 테크닉적이었다면은 에른스트는 그래도 뭔가 좀 더 센티멘탈한 감정적으로 전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거 영화 소재로 괜찮겠는데요? 이런 파가니의 이렇게 라이벌이 있었다는 얘기는 좀 못 들어봤어요 많이. 에른스트가 그랬대요. 한번 재밌네요. 영화 제작. 네, 곡 들어보죠. 네. 그렇지. 네, 코가니 연주합니다. 파가니니의 모세 주제에 의한 지선상의 변주곡입니다. 네, 지금까지 연주자 코가니 연주한 파가니니의 모세 주제에 의한 지선상의 변주곡이었습니다. 네. 모세 주제에 의한 변주곡은 이제 낭만파에서도 많이 연주됐던 표제 음악 얘기도 한데요. 이런 음악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테크닉적인 거와 여러 가지들을 좀 모티브로 먼저 처음부터 보여주려는 수단으로 먼저 만든 거기 때문에 이제 화려함을 기본으로 해서 바탕으로 이제 변주를 하는 게 좀 많겠죠. 그때 시대 양식이 좀 그랬나 봐요. 아무래도 좀 파간이라는 영향을 좀 받을 수밖에 없었나 보죠, 다들. 그랬을 것 같아요. 좀 피아노 쪽에서 말하면은 리스트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다 같은 시대였으니까. 네, 리스트가 네. 피아노 작품에서도 표제 음악으로 단테 소나타나 아니면 파우스트 왈츠, 메피스토 왈츠 이런 식으로 문학에서도 많이 갖고 와서 그렇군요. 이런 표지 음악에 대한 거를 지금 계속해서 얘기할 텐데요. 지금 이 자리에 게릴라 초대 손님이 와 계십니다. 이영아 씨인데요. 이영아 씨는 베트남에서 오셨고 클래식의 조예가 아주 깊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한번 모셔봤거든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개 좀 한번 안녕하세요.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 이연아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온 지 거의 10년 가까워요. 네. 음악도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네, 예. 오늘은 초대해 줘서 정말 영감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베트남 이름이 베트남 있는 이름 희연이라고요. 히엔. 예. 네. 희연. 예. 희연. 우리나라 희연 이희연님 같은데요? 이름을 이희연이라고 하죠. 그러면 딱 비슷했을 텐데. 베트남 이름 말하면 거의 중국 쪽 좀 비슷해요. 중국 쪽. 예, 원래 제 고향 북쪽이라서 그래서 중국 쪽 좀 많이 영향 받았어요. 그래서 좀 예. 발음도 비슷한 것 같기도 한데 어떻게 예. 보면. 예, 예.
베트남어만 하면 그 한자 많이 들어 있기 어, 때문에 한국만 하고 베트남어 좀 비슷하는 그 어휘도 많아요. 따갈라오가 아. 전부 다 그렇게 된 건가요? 예, 제가 예문 들어 kiến hôn 제가 베트남어 kiến hôn 이면 그건 베트남 kết hôn 이에요. 이혼이면 저의 고향말 리혼이에요. 거의 아. 비슷해요. 정말 비슷하게 비슷하다. 예, 아. 왜냐면 한자니까요. 발음이 거의 비슷해요. 아, 그런 이거 게 재밌다. 우리 음악 방송 하지 말고 언어 방송. 다문화 이런 거 계속 하던 거 해야겠다. 이거 근데 진짜 이거. 희은 그 네. 희은이란 이름이 굉장히 그 듣기 굉장히 좋아요. 그 아, 희은이란 이름 자체만으로도 예쁜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요즘에 그 한국 친구들이 저 보고 다 연하시인데요. 처음에 조금 좀 익숙하지 않았어요. 아, 왜냐하면 저의 고향 거의 현시예요. 예. 처음에 우리 남편도 다 현시 몰랐는데 예. 그 귀화했는데 그 새로 이름 가지고 항상 다른 분 저한테 현시 안 부르고 희연 씨. 다 연하로 불렀어요. 아. 처음에 익숙하지 않았어요. 조금 좀 어색한. 예, 어색하는 느낌이에요. 근데 한국말 너무 잘하시지 않으세요? 그럼요.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아직 부족해요. 그렇군요. 뭐 베트남에서는 뭐 클래식 인구가 좀 많은 편인가요? 예, 제 생각에는 그 나라마다 다 똑같아요. 클래식 좋아하는 사람 엄청 네. 좋아요. 네. 예, 궁금한 게 우리나라 이제 오래 계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예. 그 어렸을 때 피아노도 많이 배우고 그러니까 악기나 그런 거에 대한 게 좀 퍼센트가 높은 편이거든요. 교육률이. 베트남도 교육률이 그런 게 있나요? 요즘에요. 물론 제가 예전에 교육연 거의 많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즘에 저의 조카들이에요. 예. 제 생각에는 교육연 너무 심해서 애들이 쉬는 시간 거의 없어요. 아, 어, 거기도 비슷해가- 마찬가지구나. 예. 아마 한국에도 그렇고 애들이 또 힘들어요. 저의 애들이 또 지금 교육 같은 거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학교도 공부하고 또 학원 보내고 집에서 또 선생님 오고 눈높이도 가르치고 교육열이 많이 좋아져. 심선 씨 뭐 이번 기회에 베트남으로 진출하셔가지고 이 강단에 서가지고 하는 건 어때요? 한국어 하기도 제가 벅차서 제가 언제 또 베트남어를 베트남어를 또 해야 되니까. 언어는 정말 어디를 가든 어떤 언어든 너무 어려운 것 맞아요. 같아요. 그래도 이미 러시아어 하시고 영어도 하고 계시잖아요. 3개국어 하시는 거네요 지금.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제가 친구랑 항상 네. 하는 소리가 언어 장애가 온다고 헷갈려요? 한국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네. 노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영어도 아니고 네. 이거는 뭔가 좋을 게 하나 없다면서 영화 씨도 뭐 외국어 그러니까 워낙 많이 뭐 스페인어도 하고 뭐 그러잖아요. 베트남 정도는. 베트남 그 남쪽 모르겠지만 저의 북쪽이에요. 거의 제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영어 배웠어요. 영어 배운 지 거의 15년 정도. 그냥 우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영어 다 배워야 돼요. 아마 현재 베트남 사회 현재 아마 똑같아요. 네. 근데 외국어 대학교 다니면 그 세계 외국어예요. 네. 세계 외국어과 따라서 달라요. 어. 프랑스 국어 아니면 한국어과도 있고 아니면 러시아과도 있고요. 제2 외국어. 예, 왜냐하면 외교 따라서 그분들이 다 통역사이니까요. 아. 그래서 그 외대교 대학교 과목 그 세 개 나라 과목 다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런 클래식 인구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제3세계에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좀 궁금해서 좀 모신 건데요. 베트남 현지 내에서는 이제 교육열이 높다 보면은 예. 아무래도 살기가 좀 편해지면서부터 문화에 대한 관심을 좀 많이 듣게 이제 되잖아요. 그래서 직업도 이제 문화 쪽으로 갖기 시작할 텐데 이제 베트남도 이제 그런 쪽에 좀 추세가 되고 있는 건가요? 그 요즘에 아마 베트남에서도 문학 같은 거 많이 만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악, 문학 아니면 다문화 같은 거 아마 지금 많이 발전하고 있어요. 예. 베트남어를 할 줄 알았다면 가서 아직 안 늦었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요즘에 한국 사람들이 많이 가요? 예, 아니요. 한국 사람들이 그 무역하는 분들이 아니면
한국에서 있는 분들이 또 네. 베트남어 많이 관심이 있어요. 네. 그럴 예. 것 같아요. 요즘에 너무 이제 중국어가 뜬지 일본어가 뜬지 너무 오래돼서 이제 맞아요. 보편화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막 성공하려면 아랍어 네. 뭐 이런 거 연락처 주고 해서 이제부터 기록 하시면 베트남어 배우는 건가요? 네, 네. 베트남어 배우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그럼 진지하게 진지하게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트남 어디에 있는 음대에 있는 한국인 교수님 심수연이래요. 아마 다 잊혀지지 않을까요? 저는? 근데 음대 경우에는 네. 음악적으로 막 뛰어나면 테크닉이 뛰어나거나 그러면 언어 장애가 그렇게 많이 방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언어가. 사실상 뭐 그렇긴 하죠. 우리나라 뭐 독일인 교수가 오면은 뭐 어떻게든 하면서 하는 거 통역을 보니까. 쓰시죠. 베트남 같은 경우는 영어 많이 쓰시니까. 예. 어? 거의 한국에서 영어 거의 영어만 잘해도 다 예. 웬만큼 돼요? 됐네요, 그러면 지원 씨. 자, 영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딜 가서 쓸 수 있는 영어 공부? 네, 이거 영어 배워서 이제 가는 걸로. 네, 한국어로 그러면 다 살고 싶어요, 저는. 이제 앞에 순서를 계속 들으셨는데 힐러리 한, 그다음에 에른스트, 이런 파가니니 이런 거를 많이 들어보신 적은 있으세요? 음악 좀 좋아하는 편이라서 네. 어쨌든 그러면 힐러리 하는 원래 알고 계시던 예. 오. 그러면은 조예가 깊은 건데 그럼. 일반인들은 힐러리 한 에른스트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힐러리 한은 매니아층이냐 아니냐의 기준점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 정도면. 근데 뭐 힐러리 한이 요즘 뜨고 있는 그러니까 뜨고 있다기보다는 이미 뜬 연주자긴 어떻게 하죠. 하셨어요? 유명하는 분이라서 저도 음악대에서 좀 관심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구나. 네, 근데 워낙- 금미님이 많이 노력하셔야겠네요. 네, 저는 그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 그렇군요. 노력하는 걸로. 근데 힐러리 한이 유명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미녀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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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승전 미녀라서 네. 뭔가 슬픈데요. 잠깐만요. 갑자기 생각났네. 왜 우리 코너 설명을 안 했죠, 우리 이번 코너가 일상이 클래식인 일식이었는데. 그런데 처음에 너무 말할 거 생각하다가 넘어가셨나요? 그러게요. 원래 일상은 잊혀지기 쉬우니까. 아, 중간에 이렇게 한번 찔러주면 되지 뭔가 않을까? 마음이 좀 그렇네요. 일상은 잊혀지기 이게 쉬운. 이렇게 다 역시. 바뀌는군요. 이 방송이 이렇게 역시 작가님이 네. 계시니까. 네. 근데 일상만큼 중요한 게 없죠? 이렇게 오, 바뀌는군요. 그렇군요. 네. 이렇게 포장이 가능하군요. 네. 이 틈을 타서 제가 잠깐 깨알로 일상이 클래식 일식입니다. 네, 클래식 피아니스트 심수연 씨의 코너인 일상이 클래식 일식 코너입니다. 절대 먹는 일식이 절대 아닙니다. 다시 돌아와서요. 에르스트나 이제 파가니니 이런 이제 표제 음악들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이제 지금 현재는 문학에서 음악을 갖고서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지는 음악들을 듣고 있는데요. 뭐 더 있나요? 뭐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아까 말씀 네. 뭐 그 시대 낭만주의가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표제 음악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뭐 리스트가 제일 손에 꼽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두 분은 리스트 그 낭만파, 그러니까 우리들이 클래식에서 말하는 뭐 고전 뭐 그런 거에서 낭만파 작곡가들 뭐 아세요? 모차르트, 베토벤은 고전파인가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낭만파는 들으시면 잘 다 모르겠어요. 아실걸요. 슈베르트 슈베르트, 그리고 슈만. 네. 그렇게 다 저도 아시죠. 베토벤만 좀 알고 있어요. 표지 음악 네. 아세요? 퓨지언은 네. 모르겠는 것 같아요. 언어 때문에 조금 좀 어려우는 것 같아요. 네. 언어가 뛰어나신 심수연님이 좀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저는 언어가 뛰어나서 작가님에게 토스하려고 합니다. 표제 음악에 대해서 네. 어떻게 알고 계신지 낯설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도 뭔가 문학이랑 연결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네. 저는 사실은 봉쌤 때문에 처음 표제 음악이라는 표현을 들었어요. 아, 정말요? 단어를 들어서 어. 표제 음악이라는 단어가 있구나라는 걸 알았고 그게 어떤 뭐 역사적인 배경이라든가 뭐 그게 옛날에 낭만파 지금 심수연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알았지 낭만주의 음악이 그 표제 음악의 어떤 기원 뭐 그런 걸 갖고 있다는 것도 지금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저도 이제 표지 음악, 그러니까 제 앨범에 이제 표지 음악을 이번에서 만드는 건데 보통은 이제 표지 음악은 작은 모티브를 갖고서 이제 뭐 제목에서 붙인다거나 아무래도 그런 게 좀 많은데
표지 음악은 표지 음악이지만은 이야기적인 성향은 아주 그렇게 거대하게 크진 않아요. 그러니까 중심이 음악이다 보니까 내용보다는 음악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게 많은데 저는 그게 조금 식상한 것 같아서 조금 더 확장시켰죠. 그래서 곡을 10개의 곡을 갖고 중편 소설을 만들어내는 정도까지, 그러니까 거꾸로 아예.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표지 음악이 뭐지라고 네. 이렇게 좀 알아보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문학에서 음악적인 소재를 얻어서 상상력이라든가 네. 영향을 받아서 한 거는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네, 음악가들이 많이 영향을 문학에서 소스를 얻어서 하는 것 같은데 네. 이미지 형성이 되기 예, 때문에 그런 근데 거죠. 음악을 듣고 문학적으로 표현하는 거 영향을 많이 받기는 하는데 네. 과거를 회상한다든가 네. 어떤 일부분에서 그러니까 끌어오는 거가 기억에서 끌어오던가 뭐 이런 걸로는 표현이 돼도 음악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문학이 되는 것은 굉장히 드문 경우 같아요. 거의 제가 자료에선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오늘 네. 오늘 게스트 너무 좋으신데요. 그죠. 네. 음. 심순 씨 우리 저번에 했던 방송하고는 네. 저번에 비교는 뭐든지 나빠요. 일상이 반응- 흐려져서 그래요. 반응 좋다고 아까 처음에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네. 뻥이었나요? 게스트가 바뀌었잖아요. 맞아요. 게스트 띄워주기 감사합니다. 저희 이런 방송 다음에 안 올지도 몰라. 됐어. 네, 그런 걸로 하겠습니다. 네. 점점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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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 씨도 있어요. 네. 그럼 이런 표지 음악 곡 하나 들어볼까요? 뭐 어떤 곡이 있을까요? 저는 지금 생각나는 거는 리스트에 메피스토 월츠라고 있어요. 네. 아마 작가님께서도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괴테 문학에서 왔던 네. 괴테의 파우스트. 네, 예. 맞아요. 한번 한 방에 나오시네요. 거기서 역시 악마가 악마. 이름이 메피스토 펠레스니까. 예. 역시 악마 이름 또 뭐 있어요? 메피스토 펠레스 또. 거기서는 악마가 대표적으로 메피스토만 신지연 씨.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 간략하게 잠깐 살짝 설명해 주시면. 그러니까 인생의 거의 모든 것을 이제 갖게 된 노학자가 그러니까 악마에게 이제 영혼을 팔면서 이야기가 전개되는 시작해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역시 악마에게 영혼을 팔아버려서. 근데 이렇게 악마가 나와서 그런가 리스트 자체도 이 곡이 정말 테크니컬하고 네. 정말 화려하고 약간 눈길 확 사로잡는 뭔가 네. 홀리는 듯한 느낌도 있는 곡인 것 같아요. 근데 악마라는 소재가 굉장히 매력적이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곡도 뭐든 다 이렇게 이펙트가 있으니까 아무래도 포장하기가 편하고. 정말 이펙트 네. 있고 매력적인. 네, 저는 이 곡을 쳐봤는데 이게 좀 길어요. 거의 10분짜리 곡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때 2주 만에 쳐서 해야 될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연주를.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 굉장히 좀 힘들었죠. 그래서 하는데 그때 말했듯이 리스트는 그래도 칠만해요, 저는. 전 그때도 말했듯이 리스트는 저에게 힘들어요. 손이 때문에. 리스트가 손이 작은데 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많거든요. 음역대가 많이. 음역대도 넓어서 그렇고, 손이 그리고 넓은 코드 저희라. 칠 때 막 크게 치는 게 많아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리스트 칠 때 엄청 힘들어하거든요. 보통 동양인은 이제 옥타브가 말하는 이제 도에서 도, 좀 비껴서 하면은 도에서 레까지 나는데 리스트랑 라흐마니노프는 도에서 미까지 한 번에 우리 병행들이 짚듯이 그 정도 손 사이즈가 됐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보다 엄지가 하나가 더 있는 정도 길이 쓰면은 손이 완전 부러워요. 소뚜껑 손이라고 하죠. 와.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그런 곡으로 자기가 작곡을 쓰다 보니까 작곡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파가니니나 리스트나 라흐나 다 라흐마니노프나 다 문제가 있어요. 다 자기만을 그렇죠. 위해서 그렇죠. 작곡을 해가지고 예, 리스트는 근데 배려심이 없으시고. 예, 그러니까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체보하는 걸 되게 싫어했던 작곡가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받아보고 있는 악보들이나 우리가 치는 악보들이 리스트 실 연주의 3분의 2도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체보하는 걸 굉장히 귀찮아했던 작곡가 중에 한 명이에요. 뭐 그냥 실 혼자- 연주가 어땠었는지. 혼자 연주만 하셨어야 되는데 많이 남기셔서 아. 후대에 이렇게 많은 시련을 주시고 네. 길이. 네. 어쨌든 네, 표지 음악 한번 들어보죠. 그래서 네, 그래서 지금은 예브게니 키신이 연주하는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를 한번 들어보고 키신을 되게 좋아하시나 봐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데요. 네. 아니라고 하긴 좀 그런가? 네. 개인적으로 만나봤어요, 러시아에서? 아니요, 열렬하게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네. 뭔가 리스트의 그런 기교를 보여주기에는 손색 없는 음. 피아니스트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러시아에서 있었으니까 아무래도 러시아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백건우 씨가 와 이런 거 하듯이 러시아에서도 지금 현존하는 피아니스트 중에
키신의 존재감은 어떤가요? 키신의 존재감은 예전부터 너무 유명했죠. 우리나라 백번호 같은 아무래도 거. 네, 아무래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떴으니까 어렸을 네. 때부터. 지금 저희 뭐 한 40대 몇- 되지 않았을까요? 네, 40대 40대 정도 됐는데 됐을 것 같은데. 이미 뭐 데뷔한 지가 그럼 30 몇 년이 된 그렇네. 대단한 네. 네, 앵콜만 키신 연주회 다녀오시는 분들 보면은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네. 앵콜만 한 1시간 할 때도 있대요. 본 연주가 한 3시간까지 다 합치면 3시간. 네. 끝나고 또 팬사인까지 하고 우리나라 와, 왔을 그래서 때. 한 12시까지 네. 다 끝나고 오시고 이러시는 경우가 엄청 거의 많더라고요. 초조금이 돼서 네, 근데 들어가시. 팬 서비스가 되게 굉장히 좋았던. 혹시 키신 이런 그 베트남에서는 클래식 연주자들이 가서 이렇게 우리나라에 보면은 연주회 많이 그 클래식 연주 많죠. 예. 그런 것도 있어요? 베트남에? 베트남에서 아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드라마 같은 것도 아마 많이 들어 있고 아니면 그 공연 같은 것도 많이 네. 있어요. 그렇군요. 뭐 한 곡 들어볼까요? 이제 키신의 네, 연주로. 그러면은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리스트의 메피스토 왈츠 넘버 1 썰 514였습니다. 연주는 예부개는 키신이 해주셨습니다. 네. 저도 이런 곡 한번 치고 한번 죽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너무 좋습니다. 치면 진짜 죽을 거예요. 네, 저 왠지 이거 치고 나면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날까? 그래서 너무 대단하죠. 네. 너무 깔끔하게 연주. 남자들이 치긴 편해요. 그래서 오히려 그러니까 이런 곡들은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테크닉이 아니라 힘이 듭니다. 그래서 좀 체력적으로 좀 받쳐줘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지금 이게 저희가 딱 한 3분 정도 들었는데 원래 총 이 곡의 길이는 한 12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들었던 거는 전초전에 불과한 네. 그런 느낌. 저지군요. 네. 끝에 가면 더 난리 납니다. 네. 좀 많이 끝까지 교양이 한번 많아서.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뭐 그런 거. 뭐 이런 문학적인 것들, 파우스트나 여러 가지들. 뭐 악마적인 소재를 워낙 많이 갖고서 뭐 많이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그런 음악적인 소재를 찾는 데 있어서 문학.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죠. 영화도 많고 뭐 그런 게 있어서 요즘에 또 웹소설 막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음악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이제 문화가 종합적이 돼 가는데 과거에는 아무래도 제한적이다 보니까 문학 쪽에서 그런 게 많았죠. 뭐 금희 시인님은 이번에 시집 내셨죠? 미안하다 네. 산세베리아였나요? 네. 네, 시집. 일단 시집 출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 왠지 요즘에 쑥스럽네요. 요즘에 시가 많이 힘들죠? 시 쓰시는 분들도 고민이 많죠. 네. 그러니까 일단 시 원형에서 많이 벗어난 거 너무 난해하지 않는가? 뭐 실험시적인 것도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은데 어쨌든 많은 분들이 시를 쓰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 예. 다 많은 시도들을 하는 것 같아요. 뭐 원태현 씨 같이 뭐 대중적으로 접근했던 게 좀 많았던 경우도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 모바일에서 이렇게 네. 시를 쓰는 모바일 시요? 예. 모바일 시는 신기하다. 뭐예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그 휴대전화 안에서 네. 간단하게 이미지와 그다음에 사진하고 시 예, 이렇게. 시를 접목해서 아주 짧은 그걸 어디다 올려요? 그거 그 문학상도 있어요. 그런 예, 그 예. 모바일 시 문학상 이런 거? 그게 이름이 정확하게 뭔지를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네. 문학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만 따로 약간 하는. 요즘에 만화책 실제로 잘 안 나오고 다 웹툰으로 다 올라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것도 시도 이제 그렇게 모바일에서 볼 수 있게. 모바일 시집으로 또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런 그렇게 거로. 그런 게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한 작가가 계속 그렇게 다? 이제 시대 네. 흐름에 맞춰서 나오는 네. 시들도 굉장히 있지만 네. 그거에 반해서 그냥 시의 원형으로 돌아가자는 움직임들도 있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보수파와 진보파인가요? 그것 역시도 이제 보수파 쪽에서는 네. 굉장히 반대하는지 않을까요? 그런 거는? 근데 싫어하지 다 않나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숲이라는 공간이 한 나무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네. 풀들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잖아요. 네. 마찬가지로 시도 영역이 실험적인 시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 시대에 맞는 것들도 필요하고 네. 그다음에 그 원형을 복원해서 그 쪽을 유지하는 것 고전적인 부분도 필요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심수현 씨 적었어요? 숲은 뭐라고? 숲이 나무만 필요한 것이 숲이 나무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저 그 말 지금 듣고 속으로 빨리 적어요. 역시 작가님이어서 이렇게 비유가 막 이러면서 남들도 다 알고 있는 우리도 건데요. 비유를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저희 너무
오늘 고퀄리티 방송. 우리 너무 직선적인 방송하고 있나? 영아 씨도 이런 뭐 이런 거 게스트로 오길 너무 잘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거 심수연 씨 이번이 마지막 방송인가요? 그런가요? 네. 좀 더 이제 사람들의 이제 반응을 보고. 우리의 묘사와 이 비유적인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근데 아무래도 이런 시 같은 거 많이 네. 접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책보다 시에 더 매니아가 층이 훨씬 더 생기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시 많이 읽으세요? 많이는 아닌데 좋아합니다. 저도 좋아는 해요. 읽는 게 좀 적어서 그렇죠. 근데 시 좋아한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가끔 예. 정말 어려우시는 이게 대체 뭘 뜻하는 걸까라는 예. 생각을 좀 하게 하는 부분도 있고 네. 좀 생각하면서도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시를 읽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래서 저는 시가 짧은데 오히려 더 길게 영감을 줄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를 쓰는 글을 쓰는 사람들은 언어를 가지고 연주를 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뭔가 네. 가슴을 울리는. 왜냐하면 제가 그 연주하시는 분들 보니까 그 연주하는 분들도 실험적인 거 하잖아요. 연주법이라든가 네. 그죠. 새로운 기법이라든가 그런 기계적인 것뿐만 아니라 크레드 기교가 있으니까 비슷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실험적인 부분에서 하는 게 필요한 거죠. 영아 씨도 시 많이 읽으세요? 예, 저도 시 엄청 좋아요. 근데 작가님 그 시 치우스인데 어렵지 않나요? 제가 보기에는 그 시 안에 있는 그 낭만하는 그 어휘 같은 거 정말 좀 짧게 쓰고 예. 막 그런 거. 예쁜 말 같은 거 좀 어렵지 않나요? 근데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다 표현하는 거 자체가 힘들잖아요. 예. 어떤 분들은 음악으로 표현하고 어떤 분은 그림으로 표현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언어가 편한 사람들이 있고 그런 차이점인 것 같아요. 근데 어렵죠. 내 속에 있는 거를 다 끌어내고 싶은데 표현이 잘 안 되니까. 근데 표현이 잘 되면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고 그래 맞아. 내가 내 속에 이게 있었지라는 그리고 누군가 공감해주면 더 좋겠죠. 근데 진짜 대단하네요. 뭐 내신 시집 중에 미안하다 산세베레 중에서 뭐 하나 소개해 주실 시가 있을까요? 심수연 씨는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작가님 시집에서 네. 거리에서라는 시가 있었어요. 거리에서? 네. 동물원의 거리에선가요? 아니요. 그걸 듣고 쓰셨나요 혹시? 아니 인천역에 가면 아트 플랫폼이라는 데가 있어요. 네네네. 거기 친구가 거기서 공연을 한다 그래서 거기가 네. 이제 공연을 할 수 있는 거리예요. 네. 그 무대 같이 막 예. 돼 있는 거라. 그 길거리 공연장. 중국인들 거기 무슨- 차이나타운. 네, 차이나타운 역 네. 쪽에 있거든요. 음. 그게 이제 공연한다 그래서 갔는데 공연을 보고 나오면서 거기 남미풍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남미풍의 곡을 연주하고 있더라고요. 오. 근데 그게 삼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삼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단순한 리듬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다고 네. 그러는데 그 리듬은 굉장히 내용은 슬픈데 네. 굉장히 경쾌하게 연주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한 좀 오랫동안 넋을 잃고 듣고 나서 쓴 시가 있어요. 그게 거리에서예요. 저는 여기서 네. 완전 마음에 딱 와닿는 구절이 있었어요. 어떤 구절이 딱 꽂혀요? 딱 꽂히는 구절이 있었는데 네. 일단은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드리는 건 어떨까 싶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음악 깔아드릴까요? 감사합니다. 제 목소리를 커버할 수 있는 음악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비지를 까는 거군요. 그렇죠. 저에겐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떨려요. 작가님 앞에서 작가님 시를 읽으려니까 저 지금 떨려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비지를 깔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작가님의 시 중에서 거리에서라는 제목의 시를 한번 낭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겨울 길목에서 삼바의 리듬을 만났다. 발끝이 춤추고 허공을 날고 마침내 먼 남미의 바람을 맞이한다. 열대의 리듬이 부서지고 눈부신 햇살이 저녁 하늘에 퍼진다.
바람이 햇살에 흔들고 햇살이 박자를 읽어내고 이미 다 안다는 듯 너를 읽겠다는 듯 나뭇잎들이 음표를 띄운다. 막 구워낸 음들이 못 견뎌 튀어오르고 건강한 살갗들을 드러낸 가락이 고단한 마음을 어루만지듯 명랑하다. 이미 다 건너왔다는 듯 내공이 윗길인 저 쾌활한 슬픔. 남미의 햇살을 광학성하다. 저 너무 떨렸어요. 지금도 떨려요. 어떡해요. 저 너무 떨렸어요. 정말. 중간에 말 한 번 꼬여서 죄송해요. 작가님. 아니 다른 사람 작품 같았어요. 그거 어, 아니에요. 그러게. 예. 저 너무 떨렸어요. 어떡해요. 그러게 좀 다르네요. 그냥 읽을 때랑은 또 다른 사람이 읽어줘서 그런 건가? 아 이게 어떠셨어요, 신앙송 작가님? 해주는 그게 그래서 그런. 아니 근데 그때 이미지가 다시 떠올랐어요. 정말 네. 감사합니다. 비지가 좋아서 그렇습니다. 봉쌤의 너와 봄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이런 바로 느낌을 넘어가야지? 받으신 겁니다. 저는 이 시에서 진짜 아까 딱 와닿는 구절 있다고 했었잖아요. 네. 나뭇잎들이 음표를 띄운다. 저 이 구절이 너무 마음에 너무 와닿았어요.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 생각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 시집을 처음에 쓸 때 미안하다 산세베리아라는 작품을 제일 먼저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귓전이 계속 맴돌았던 그 곡조가 있었는데 가끔 가다는 그 내가 생각해놓은 게 아니라 그 사물이나 그런 네. 데서 오는 그 에너지나 이런 것들이 걔네들이 주는 언어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이런 어, 어휘력. 심수현 씨는 잘 모를 건데 이제 창작하는 사람들 좀 그런 게 좀 있어요. 곡을 쓰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아예 세상에서 만나는 네네네.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 되게 이해가 갈 것 같아요. 그거는 너무나 그 느낌은 좀 있죠. 저 너무 이 시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앞으로도 끝까지. 뭐 감사합니다. 영화 씨는 어떠셨어요? 저도 시 엄청 좋아요. 비지가 너무 좋아서 예. 음악이 너무 아니에요, 좋아서. 쌤. 저도 잘했다고 칭찬해 주세요. 저 너무 떨렸는데 빨리 칭찬해 주세요. 그 버벅거린 거요? 네. 한 번, 딱 한 번. 조금 더 제가. 그게 낭송은 낭송 참 힘들죠. 네. 그런 것도. 그래도 낭송 많이 해봤어요 신앙송? 잘하려고 했는데. 아니, 근데 떨림이 전달돼서 되게 좋았어요. 저는. 저 너무 네. 떨렸어요. 연주할 때 떨지 않잖아요. 신앙송은 제 분야가 아니잖아요. 그쵸. 신앙송을 또. 저 이렇게 처음 끝까지 잘하면 안 돼요. 저 처음 해봤어요 신앙송. 그러세요? 네, 그래서 맨날 속으로만 있다가 제가 언제 신앙송을 할 그런 기회가 없으니까 우리 그러면 우리 금희 씨로 한번 금희 씨 버전을 한번 들어볼까요 신앙송? 이렇게 바로 하시면 저 비교되는 거 아닌가요? 좀 이따 할까요 비교는 그러면? 나빠요. 쌤, 그게 아까는- 일상입니다. 아, 네. 예. 한번, 일상이군요. 자 그럼 금희 시인과 심수현 씨의 시낭송 배틀이 있겠습니다. 네. 따다다단. 진짜예요? 그럼 한번 해보죠. 정말요? 네, 뭐 어떤 시 해보시겠어요? 작가님부터 먼저 해야지 제가. 또 그 심수현 뒤에- 씨도 할 건가요? 배틀이라고 하셔서. 그래요. 좋다. 재밌다 이거. 예, 또 해보죠. 한번 골라 보시죠. 제일 짧은 거. 선생님도 한번 해보시겠어요? 오. 저는 시를 잘 몰라서 안 됩니다. 네. 하연 씨는 저 죄송해요. 영화 씨는 원래 외국 사람이니까 아마 그럼 영어로 하세요. 실은 조금 좀 각자 외우고 있는 시 같은 있어요? 저도 하나 있어요. 외우는 거요? 외우는 거. 저 외우는 거는 시 즐기신다며요. 음악으로 충분합니다. 네, 그렇군요. 영화 씨는 외우고 있는 거 있어요? 그렇군요. 거의 없어요. 다 방송용 멘트였습니다. 다 모르고 네. 있었구만. 네. 저는 방송용이 아닌 진심으로 방송하는. 그렇군요. 네. 고르셨나요? 어떻게 저부터 해야 저 되나요? 지금 갑자기 얘기해갖고. 더듬고 계신 저- 이거 거예요. 진짜 저- 하는 거예요?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역시 게릴라로 배틀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이렇게 배틀을 와. 주최하시면 게릴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요. 저 아까 떨면서 하시는 거 보시고서는 지금도 말을 막 더듬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네, 좋습니다. 보는 사람은 좋아요. 항상 배틀은 보는 사람은 항상 즐거워요. 우리 에레스트가 파가니니와 배틀했기 때문에 그게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서로 배틀한. 오늘의 주제는 배틀인가요? 마지막 장미가 아니라 경쟁자와 이 그런 관계에 대한 그거 뜨거운 같은데요. 여름. 뜨거운 여름. 그런 여름. 뜨거운 여름. 너무 뜨거운 여름. 그래서 배틀이었군요. 네, 그렇죠. 너무 뜨거워서. 뜨거워도 자, 뜨거워서. 어쨌든 네. 듣는 사람은 즐거운 배틀 갑니다. 아. 자, 뭐 심순 씨가 먼저 하시겠어요? 씨 고르셨어요? 네, 제가 먼저 해야지 작가님 읽으시고 제가 하면은 너무 쫄려서 더 떨릴 것 같아요. 그렇군요. 제가 먼저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비지는 역시 봉쇄 음악으로. 봉쇄 음악은 저작권이 좀 자유롭기 때문에 그나마. 하기 전에 일단 네. 먼저 제목 한번 말씀드리고 갈까요? 싫어요. 네, 싫습니다. 읽으면서 하세요. 알겠습니다. 네, 갑니다. 가을 아프리카. 플라타너스 아래를 지나다가 코끼리를 만났습니다. 춤추는 코끼리. 커다란 발자국을 쿵쿵 울리며 허공을 날듯이 날아오르듯이 비대한 여름을 뒤뚱거리며 무슨 장단이 좋아 저리 춤을 추고 있나 싶은데 묶어뒀던 화환이며 궁금했던 물음들이며 생애에 대한 불안들이 모두 공중에 흩어지고 있는데 코끼리야 코끼리야 플라타너스 나무 아래 코끼리 발자국들아 쿵쿵 가슴에 떨어지는 내 발자국 소리에 묵직한 체증 하나가 쑥 내려갈 것도 같구나. 네, 금이 작가님의 가을 아프리카였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번 삐끗했네요. 가을 아프리카요. 네, 가을 아프리카였습니다. 네. 다음 가보시고. 조금 민망한데요, 자꾸. 저 뭐 어때요? 네. 자기 시를 이렇게 읽어준. 그러니까 저는 제곡을 아직 연주해주는 사람이 학생 한 명 빼고는 아직은 없어서 이런 느낌 잘 몰라요. 작가님 어떠셨어요? 저 잘 읽은 것 같나요? 저는 너무 좋았어요. 뭔가 네. 뭔가 저는 너무 좋았어요. 네. 좀 느낌이 잘 살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아니 그 음악도 그렇고 목소리 톤도 그렇고 저는 가을 아프리카에 딱 맞았다고 생각합니다. 봉쌤의 음악은 아주 비주를 깔기 좋습니다. 뭐 저는-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시인분들 연락 봉쌤 음악을 사랑해 주십시오. 네, 비지로는 연락 주시면 될 것 최고입니다. 같습니다. 네. 그래도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뭔가 위로가 되네요. 네. 방송 멘트죠? 아니요, 정말인데. 왜 그러세요, 쌤? 네, 그렇군요. 네, 뭐 가볼까요, 이제? 배틀로 한번 해봐야죠, 이제. 네. 이간질하는 거는 귀신도 나쁜데. 분이 네. 읽으실 거고. 작가님께서는 어떤 네. 시를? 저는 나비처럼 날다. 오늘 장밋빛 여름에 맞는 걸로 한번 네. 나름 골라봤는데요. 네. 예. 금희 시인님의 낭송으로 나비처럼 날다. 나비처럼 날다 윤도현 노래 아닌가요? 그런가요? 아니군요. 네. 아니랍니다. 네. 네. 네, 가보겠습니다. 나비처럼 날다. 내 마음밭이 온통 허공이라고 치자. 그 허공에도 어느 해인가 봄이 오고 햇살이 몸을 비벼가며 허공을 채우기 시작했다고 치자. 그리고 시커먼 고목이 되어버린 나무 한 그루에서 잠에서 깬 듯이 꽃잎인 듯이 노랑나비 하나가 살포시 떠올랐다고. 봄은 이내 갈 테지만 그 봄빛에 어울리는 노랑나비로 사라질 테지만 그 나비의 날개 위에 마음 둥실둥실 떠오르고 세상의 중력에도 발꿈치를 사뿐히 들었던
그 순간이 있었다고. 봄은 사라지지 않고 날개짓하며 날아간다고 치자. 사라지지 않는 것은 다시 돌아오더라고. 그렇다고 치자. 다시 돌아와 고목에서 꽃이 피어나듯 꽃잎이 피더라고. 간절히 바라면 전설이 살아오는 듯이 꽃잎이 날리더라고. 꽃잎이 허공을 딛는다. 허공이 향기로 부푼다. 봄을 기억하는 마른 가지들이 젖는다. 금희시인의 나비처럼 날다. 네, 나비처럼 날다. 역시 작가님 기회 안 하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여운이 남길 수 있게 읽어드려야 되는데 다시 해볼래요? 아니요. 저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아니 아프리카는 아프리카대로 읽으셨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가요? 네. 그렇구나. 네, 뭐 낭송 어렵네요. 그런 거 하기에. 네, 부끄럽습니다. 네, 역시 결론은 봉쌤의 음악은 신앙송하기에 정말 좋다라는, 우리나라의 많은 시인분들이 사랑해주길 바란다는. 네, 네, 좋습니다. 우리 네, 좋았습니다. 우리 뭐 하다가 베테랑 거예요? 저희 아까 시 왜 나왔죠? 문학과 네, 문학과, 표제음악? 표제음악과 그리고 표정음악 얘기하다. 네. 음악에서 문학가들이 어떤 영향을 받고 문학가들이 어떤 네. 주는 영향에서 음악가들이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에 대한 말씀 나누다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반대 경우도 있어요? 거의 없어요. 음악에서 문학으로, 음악을 듣고 문학으로 하는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봉쌤밖에 없나요? 아니 그러니까 거기서 영감을 그러니까 영감을 얻되 그 네. 과거를 회상한다거나 네. 옛날에 들었던 음악을 다시 기억을 불러온다던가 뭐 이런 소재로는 쓰여지는데, 음악을 듣고 이야기가 거기서 발현돼서 이야기가 전체가 만들어지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저는 못 찾았겠더라고요. 아까 비지로도 괜찮았지만 표제 음악이라는 그런 뭐라 그래야 되나, 새로운 분야? 네. 하여튼 그렇군요. 문학적인 소재로서는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좀 제가 좀 특이합니다. 그래서 거꾸로 저는 반대로 생각해 본 거죠. 표지 음악에 대한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반대의 경우로 오히려 역행해 보려는 시도를 해본 거라서 뭐 어떻게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시도로 끝일지 아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뭐 시도만으로도 멋있는 것 같아요. 네. 훌륭하십니다. 아주 선생님, 훌륭하십니다. 저는 선생님 그 내신다는 거 듣고 되게 기발한 발상이라고 생각을 한 게 네. 음반을 책으로 내실 생각을 하신 게 그렇죠. 네. 네, 맞아요. 저도 참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그러게, 생각합니다. 아이디어는 좋은데 뭔가 잘 되실 겁니다. 그러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음악,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클래식이나 여러 가지에서 했을 때 음악이 문학으로서 영향을 받은 경우들이 있었겠죠. 그래도 단 한 차례도 없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영향은 받죠. 근데 영향을 받는 그 파생되는 네. 영향력이라든가 하여튼 그게 조금 약간은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런 음악이 문학으로서 많이 접목되거나 그런 경우는 많이 없었던 건 사실이네요. 네, 근데 오늘 제가 아까 첫 낭송했던 거리에서가 네. 작가님께서 그 음악 공연을 보고 하셨다고 하셨으니까 아예 없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제가 두 번째 시도로 남겠습니다. 그럼 저희에서 첫 번째 시도는 작가님인 걸로. 아, 그렇군요. 우리나라에서 국내 최초는 금이시인이 한 아니요, 이야기가 파생된 거는 네. 네. 그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예, 영향은 많이 받죠. 문학이 당연히 음악적인 소스에서 네. 영향을 많이 받는 건 사실입니다. 분명한 역시나 사실입니다. 예술은 어떠한 것을 딱 떼놓을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다 네. 연결이 돼 있을 수밖에 없는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네,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장밋빛 여름이었습니다. 방송에 오래 하다 보면은 첫 번째 주제를 많이 잊어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죠? 네. 기억하실 거예요. 잠깐 안 나시면 앞에 잠깐 갔다가 다시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을 묻는 게 아니라 게스트와 지금 여러분한테 묻는 겁니다. 네.
그 여러분이 저를 그러면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은 문학과 음악, 음악과 문학 콜라보 같은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에른스트, 힐러리 한, 파가니니. 제일 지금 재밌었던 게 라이벌 관계인 파가니니와 에른스트에 관련된 그런 얘기들이 좀 재밌었네요. 네,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이영아님 어떠셨어요 오늘? 예, 정말 좀 재미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클래식 음악 대해서 조금 알게 됐고 네, 시조도 굉장히 람막적 알게 됐네요. 시요. 네. 네. 오늘 좀 긴 시간 방송인데 한국말 그러게요. 저렇게 너무 잘 해주시고 같이 방송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게릴라의 묘미죠. 그러니까요. 네, 네 어쨌든 오늘의 주제였던 마지막 장밋빛 여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 여러 작곡가들도 나왔어요. 에른스트나 파가니니나 리스트도 나왔었네요. 네, 연주자는 뭐 키신도 나오고. 힐러리 한. 네, 맞아요. 네, 새롭게. 알게 문학도 많이 나왔습니다. 괴테도 나왔고, 그러네요. 네, 금이도 나왔고요. 네, 금희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신앙송도 하고. 시집 제목이 뭐였죠? 미안하다 산세베리아. 네, 이것도 신앙송으로 들리네요. 역시 작가님의 목소리는 신앙송으로 최적입니다. 시를 쓰려고 그러면 이렇게 원래 그런 걸 훈련을 해야 되나요? 낭송할 거에 대한 또 옆길로 새는 것 같으세요. 그런 게 좀 필요하나요? 어쨌든 연습해요, 진짜. 따로 연습은 안 하는데 그 썼을 때 감정이 살아나니까 호흡이나 이런 게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전혀 다른 세계, 네. 어려운 세계입니다. 네. 네, 봉지개방 오늘은 두 분의 게스트 모셨는데요. 시인 금희님과 그다음에 베트남에서 오신 이영아님.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요. 너무 좋고 재미있고 들었어요. 어떤 게 재밌었어요? 일단 제가 잘 몰랐던 클래식에 대해서 조금 더 음악과 문학은 그렇게 멀지 않구나. 네. 예, 그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네네. 좋았습니다. 저도요. 클래식 대해서 조금 좀 알게 됐고 네. 시조도 낙막하는 점도 알게 됐네요. 그렇군요. 미인 심수연 피아니스트를 보셨습니다 오늘. 미인. 반갑습니다. 네, 미인인가요? 네. 네. 어차피 다들 제 얼굴 모르시니까. 네. 그럼 오늘 방송의 이제 마지막 곡 하나 듣고 올 건데요. 힐러리 한 곡 중에서 하나 듣죠? 네, 네. 힐러리 한이 데뷔 앨범으로 데뷔 앨범이. 디아파 정상을 받았었는데요. 네. 거기서 바흐 파르치타가 들어가 있는데 네. 개인적으로 힐러리 한이 바흐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여기기에 그녀의 대표 음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바흐가요? 네. 그럼 오늘의 마지막 곡으로 바흐 파르티타 힐러리 한이 연주하는 바흐 파르티타 3번 바흐 베르켄 베어 차이니스 1006번을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게스트 두 분 수고하셨고요. 네, 다음에도 또 좋은 방송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흐 파르티타 3번 바흐 베르켄 베어 차이니스 1006번 프렐류드를 듣고 왔습니다. 연주는 힐러리 한이었고요.